여러분 안녕하세요. 건작동 TV를 통해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얘기의 제목은 BTS 앤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난 10월에 교보문고가 선택한 광화문 글판은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풍경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된 것, 히스토리를 간단히 살펴보면 지난 1월에 중국에서 사망자 170명이 나왔다라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전 세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월 달에도 아직 팬데믹은 아니다. 그러나 3월 11일에 드디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이라는 것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제가 가능하다라고 큰 소리 쳤지만 그 뒤에 있는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얘기 달라졌습니다. WHO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찾은 사람 가운데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냐?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가 5년 전에 테드 컨퍼런스에 와서 강의한 내용입니다. Today, the greatest risk of global catastrophe doesn't look like this. Instead, it looks like this. If anything kills over 10 million people in the next few decades, it's most likely to be a highly infectious virus rather than a war. Not missiles, but microbes. 5년 전에 강연에서 빌 게이츠는 정확하게 미생물 것이다, 바이러스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내년 여름 이후에 백신이 보급될 것이고 22년이 돼야만 끝날 것이다. 우리 기대보다는 훨씬 늦어지죠. 자, 그러면 빌 게이츠의 말대로 되면 2022년이 되면 이제 노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업노멀, 비정상이란 뜻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우리 상황은 뉴노멀이라고 얘기합니다. 뉴노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한 1년 전에 그 일은 올드노멀이라는 뜻이죠. 올드노멀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윌리엄 맥닐이라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역사학부장을 지냈는데요. 이 양반이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라는 훌륭한 책을 냅니다. 이 양반의 얘기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전염병이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은 도시화 때부터다. 그러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전염병이 확산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큰 도시일수록 그 피해가 더 크겠죠. 큰 도시는 주로 어떤 나라냐? 강대한 나라입니다. 간단히 살펴보면요. 그리스에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던 아테네에 에티오피아 역병이 발생합니다. 이를 통해서 2년 동안 10만 명이 사망하면서 아테네의 찬란한 문명이 사그러지고요. 대신 혼자 독점하고 있는 헬레니즘 문화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를 흔들어 놓은 것은 천연두입니다. 로마 시민의 4분의 1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또한 천년이 계속되던 중세 그 말기에 흑사병이 도래합니다. 흑사병은 엄청난 피해입니다. 7,500만에서부터 약 2억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흑사병 때문에 서구로 질풍처럼 침략을 계속했던 몽고군이 전진을 멈춥니다.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천년이 계속됐던 중세가 여기서 끝이 나고 문해 부흥 시기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바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혁명이 이어지죠. 역사를 바꿉니다. 1918년에는 세계 1차 대전 기간에 스페인 독감이 발생합니다. 이때의 폐해는 정말 가공할 만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15억 명이었을 적에 3분의 1이 감염됐고 그 가운데 10분의 1, 5천만 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30분의 1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유럽을 600년 동안 쥐고 있었던 합스부르크 왕가가 해체됩니다. 중동을 쥐고 있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여기서 또한 해체되고 맙니다. 그 뒤에는 이제 민족 단위로 국가를 이루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전염병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맥닐은 얘기합니다.
문명은 질병을 만들고 질병은 문명을 만든다. 근데 첫 번째 문명과 두 번째 문명은 다릅니다. 첫 번째 문명은 질병을 일으킨 바로 그런 문명이고요. 두 번째 문명은 그 질병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명.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뉴노멀인 셈이죠. 뉴노멀과 연결지어서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이 빌보드 차트 1위에 2주 연속 1위를 기록했을 적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 포브스는 2주 연속 1위를 한 것은 their new normal, 그들의 새로운 기준이다.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전략 때문에 2주 연속 1위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거하고 관련돼서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저는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뉴욕입니다. 왜 뉴욕이냐? 인간이 만들어낸 도시 가운데 가장 위대한 도시라고 뽐냈습니다. 잠들지 않는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사망자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영안실이 부족해서 냉동 트럭을 거기다가 시신을 쌓아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뉴욕 앞바다에 있는 하트 섬에 구덩이를 파고 관을 줄줄이 늘어놓고 그냥 덮어버리는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희생자가 10만 명이 이르렀을 적에 뉴욕타임스가 일면을 1000명의 부고로 가득 채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이다. 단순한 이건 숫자로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홈페이지에 이런 걸 올립니다. 손자의 학기 첫날마다 노래를 불러준 할머니, 모든 사람에게 웃음을 안겨준 사람, 매일 자녀를 학교까지 바라줬던 어머니, 이런 분들이 가셨다. 1000명의 부고로 일면을 꽉 채운 일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만 명이 이르렀을 때 타임지가 전면을 까맣게 장식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등장한 날서부터 몇 월 며칠 몇 명 적었습니다. 토탈 20만 명이 갔다는 거죠. 이걸 확대해 보면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An American Failure, 미국의 실패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트럼프가 급해졌습니다. 한국에 전화해서 의료 장비 지원해 줄 수 있나? 문 대통령의 대답은 국내 여유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하겠다. 그러려고 그러면 미국의 FDA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했더니 오늘 중 승인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겠다. 미국이 급해서 이렇게 한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한국의 대통령이 이렇게 여유 있게 응대하는 모습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문제는 파워입니다. 그동안 목에 힘줬던 친구가 목을 떨굽니다. 그동안 고개를 떨구고 있던 사람이 고개를 빳빳하게 드는 이게 뉴노멀입니다. 이것하고 연관지어서요, 갈 브레이스라는 하버드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던 교수가 The Anatomy of Power, 권력의 해부라는 책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파워는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파워는요, 컨다인 파워, 공권력입니다. 무력이죠. 군, 경찰, 검찰. 컨다인 파워의 가장 큰 속성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박는 파워입니다. 말 안 듣는 자 쥐어박죠. 가서 가두기도 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침략하기도 하는 그런 파워입니다. 두 번째 파워는 컴펜서토리 파워라고 해서 보상적 권력이라는 겁니다. 이건 서로 물건을 받았으면 결제를 해야죠. 주고받는 그런 파워입니다. 첫 번째는 무력, 두 번째는 재력입니다. 재밌는 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파워는 문화의 파워라는 겁니다. 문화의 파워를 갈브레이스는 컨디션드 파워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건화된 권력이란 말이죠. 무슨 뜻이냐? 파블로브의 조건 반사 실험 기억하십니까? 개에게 먹이를 줄 적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종을 치면서 이것이 습관이 되고 나면 나중에 먹이 없이 종만 쳐도 침을 질질 흘리게 된다. 이것이 문화의 파워다. 그러니까 BTS라고 그러면 팬들이 몰려와서 열광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 파워의 속성이 각각 다르지요. 첫 번째 무력, 재력, 문화력. 총, 돈, 그다음에 사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파워는 뭘까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텐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 세 가지 파워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필수적인 파워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뉴욕이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된 것은 무슨 때문이냐? 뉴욕에 간호사들이 데모하는 장면입니다. 개인 보호장비 매일 지급하라. 보호장비가 부족해가지고 간호사들이 감염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팻말을 보세요. Patients before profit. 병원의 이익보다 환자가 먼저다. 미국은 네티즌들이 천조국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1년에 국방비를 1,000조 원씩 무력 막강하지요. 따라올 자가 없죠. 두 번째, 체력 또한 세계 최고입니다만 사람에 대한 투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파워, 무력, 재력, 문해력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뭘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으실 텐데요. 김은하라는 아가씨가 북쪽에 있을 적에 직접 자기가 경험했던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에 이제 유혹에 빠져가지고 네. 야, 이거는 뭐 범법행위인데 북한에서는. 네네. 거기 이제 그냥 막 어떤 때는 이틀 동안 잠을 안 자고도 막 보거든요, 진짜. 그래도 봐도 이제 지치지 않고 피곤한 걸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 그러니까 테이프로 보는 거예요? 테이프로? 비디오 테이프? DVDR로 이제 CD 록하기라고 이제 TV랑 연결해서 이렇게 보는데 엄마 아빠는 이제 너무 속상해서 이제 하루는 야, 너 이러다가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잘못되는 꼴을 봐야겠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이걸 안 보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김은하라는 아가씨가 북한에 있을 적에 가장 강력한 파워는 어떤 파워예요? 세 번째, 문화의 파워죠. 잘못하면 온 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속에서도 끊을 수 없는 이 파워. 그런데 이 아가씨가 남쪽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드라마 볼까요? 그건 아니죠. 어떤 파워가 가장 강력한 파워냐? 정답은 이런 겁니다. 모든 파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쉽게 하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파워는 힘을 잃게 됩니다. 현행범 체포 통해서라도 공권력 엄정 대처하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 이때가 언제냐?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전국으로 코로나가 확산될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서 공권력 사용을 그렇게 내키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권력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건 독재다. 그러다가는 지금 코로나 통제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끝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제일교포 강상준 교수를 불러냅니다. 安全か自由なのか監視か人権かってこれは古いテーマですよね、ただ韓国やドイツの場合でいうと社会が強いんですよ、市民運動や住民運動やさまざまなメディアが働いて独裁国家を打ち破ったわけですよね、ですから今大切なことは社会が強ければ国家も強く社会と国家のさまざまなゲームの中で初めて個人というものの自由も確保されるんですね、ところが中国のように国家だけ強くて社会が弱いと大変な監視国家になる。そうなります、だから今大切なことは強い国家強い社会を選ぶのか強い国家弱い社会を選ぶのかあるいは日本のように忖度政治で国家も実は強くなる社会も実は弱いでそうすると結局ですねそういう社会で法律や人権意識や市民運動がほとんどないような社会になってしまうとですねこれは非常にやっぱ危ういと、ですから私は強い社会を作るそして強い国家を作るということがこれは最適解を求める一番の方法だと思います。そうです。 뭐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한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한국은 국가가 강하지만 또한
시민단체도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때가 때인 만큼 조금 시민단체가 뒤로 물러선 것뿐이다. 그런데 진짜 걱정은 국가도 시민단체도 둘 다 약한 일본이다. 쉽게 얘기하면 너희나 잘해. 지금 시비를 걸었다가 본전도 못 찾은 그런 케이스지요. 자, 이 원칙은 두 번째 파워에도 적용될까요? 지금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되는 파워, 바로 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7월에 아베 정권은 한국에 대해서 세계 품목을 수출 규제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거는 바로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이라고 얘기했던 포토레지스트 불화탄소 폴리메이드. 이 정도면은 지금 한국이 일본에게 꼼짝 못할 걸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보면은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었느냐? 다소 힘들다, 많이 힘들다 다 합해도 4분의 1도 안 됩니다. 일본은 과거에 한국의 경제를 쥐고 흔들던 그때 생각했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국산화해버리기도 하고 어려우면은 외국에서 충분히 사올 수 있는 지금 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 재팬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나가던 일본 맥주, 일본 의류, 일본 자동차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게 되죠.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파워는 힘을 잃습니다. 자, 세 번째 파워는 어떨지 알아보기 위해서 BTS를 불러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2018년 빌보드의 시상식 장면입니다. 뒤에 얘기한 자넷 잭슨은 그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입니다. 대단한 스타죠. 근데 BTS의 함성에 완전히 묻혀서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압도적인 인기의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파워는 그 힘을 잃는다. 지금 그걸 검증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바로 포브스가 얘기한 그들의 뉴 노멀 아닐까요? I also feel that a lot of the artists in America don't try to connect with their fans as much. A lot of other celebrities are just showing just their concerts or whatever. I think the friendship among the sevens of them making us feel comfortable, and they always interact with fans. With ARMY, they always like ARMY, 여러분, and it's like they treat ARMY like friends, so yeah, we kind of. 다른 스타들과 지금 BTS가 팬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파워는 총, 두 번째 파워는 돈, 세 번째 파워는 인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지금 콘서트에나 가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스타들과는 달리 BTS는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 끊임없이. 그 친구라고 그러거든요. 아이돌입니다. 우상이죠. 우상인데 이제는 친구처럼 아주 가깝게. 그런데 여기서 그들의 우정이 참 좋다 하는 것은 지금 노래나 춤 이외에 그들의 삶을 안다는 겁니다. BTS는 소셜미디어에 자신들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꼭 음악이 아니더라도 우린 이렇게 하고 논다. 그러니까 BTS의 인간성, 바로 그것까지를 잘 알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스타를 원하고 있다라고 해설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모든 파워는 인간관계를 규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무력은 강한 자와 약한 자를 구별합니다. 두 번째, 재력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고요. 세 번째, 문화의 파워는 박수 치는 자와 박수 받는 자입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힘 있고 돈 있고 인기 있는 자는 소수고요. 나머지는 다 무지렁입니다. 저는 이 차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주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걸 가지게 된 것, 그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 인기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갑질을 한다거나 독재를 한다거나 인기를 얻고 난 다음에 팬들을 무시한다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BTS는 바로 이 문화에서 지금 아이돌과 팬이라는 이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BTS가 지금 문화계를 흔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